다시 말하면 제국주의 30년 동안 키우고자 했던 황국신민, 그 다음에 국가주의 권력,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키우고자 했던 반공투사 혹은 산업욕군,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권이 키우고자 했던 인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 예? 여러분 보세요. 그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스펙이란 말을 하잖아요. 스펙. 전 스펙이란 말 들으면 막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펙으로 규정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무기의 사양을 뜻하는 거예요. 무기의 사양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 역량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봤듯이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새로운 100년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교육이라고 3개 이야기를 했죠. education이란 말 자체가 에라는 게 바뀌란 뜻이고요. 뉴스라는 게 끈다는 뜻이에요. 풀 아웃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끌어내는 것. 근데 한국 교육은 완전히 반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 안에 있는 고유한 특성, 소양, 어떤 재능 이런 걸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끌어내줘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밖에 있는 죽은 지식을 쳐넣는 걸 자꾸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지식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애를 똑똑하다고 불러요. 완전히 반교육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한 목적은 어느 나라나 한 인간이 강한 자아를 가진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강한 자아와 개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육은 어때요? 그나마 약하지만 조금 자아를 가지고 있던 자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 12년 동안 딱 넣으면 나올 때는 완전히 짓밟히고 찌그러지고 해서 개성과 자아가 거의 상실된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교육 체제 속에서 받아든 것은 마치 이런 표현 하기조차도 너무나 미안하지만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아무런 개성이 없는 자의 맞박에다가 수학 매점, 영어 맨점, 그 외에 뭐가 남아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교감하면서 사는 능력, 즉 사회적 자아를 갖도록 키우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실 자체가 이건 완전히 생존 경쟁의 무슨 전쟁터예요. 약육강식의 정글이에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거기서 이기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육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독일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행복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하는 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에 대한 감수성. 그래서 독일은 주정부 단위로 교육이 편성되는데 독일의 많은 주에서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수학, 사회처럼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에서 키워줘야 되는 것은 저 아이들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온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행성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예? 그 복된 행복을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는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깊은 불행감을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1등만 존중받는 그런 공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좌절감, 열등감을 내면화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란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불행히도. 이것은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깊은 열등감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너무나 놀란 것은 제가 8년 독일에 있으면서 정말 지금 다시 제가 강연을 하려고 돌아봐도 단 한 명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내면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등수가 없으니까. 경쟁을 시키질 않으니까. 줄서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원리가 독일 교육의 기본 원리예요. 경쟁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쟁 교육은 끊임없이 인간을 우열로 나누는 거죠. 우수하네, 열등하네. 끊임없이 우열을 나누는 거예요. 이 우열을 나누는 방식, 이것이 누가 가장 전형적으로 한 거예요? 우수한 게르만족, 아리아족, 열등한 유태족, 이래 가면서 독일 파시즘의 정치적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었죠. 이것이 그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 또 아이들을 줄 세워서 우열을 나누는 것, 이것은 절대로 교육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야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독일 교육이었던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니까 독일 학교에서는 뭐가 없겠어요? 등수라는 게 없어요. 등수 자체가 없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어떤 아이도 내가 조금 그림 그리는 건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해. 그러면 어휴, 쟤는 수학을 잘하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는데. 얘들은 주로 쓰는 말이 재미예요. 재미. 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는데 쟤는 수 가지고 노는 게 재밌나 봐. 이상한 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학 입학 시험이 없어요. 시험 자체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대체로 90% 이상 다 붙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다니엘이라고 있죠? 독일 친구 있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120명 졸업했는데 한 명 떨어졌대잖아요. 한 명 떨어졌대요. 그 아이는 다음 해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경쟁시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 생산력이나 또 그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독일이 어떻습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학문 수준 세계 최고죠. 지금도 인문사회과학은 세계 최고예요, 여전히. 예? 그 다음에 독일 경쟁력 어때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처럼 경제가 잘 나간 나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경쟁을 시켜야 좋아진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주 초기 단계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지금 우리처럼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경쟁이 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독일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승자들도 한편으로 오만해 보이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승자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늘 1등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이것이 한 인간을 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 교육이 불러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또 글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한국 교육 문제는 딱 하나를 하면 풀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학 입시를 폐지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대학 입시를 안 해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학 입시를 안 합니다. 독일 없죠? 프랑스 없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부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면은 다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아이들의 유년기, 청년기 이 모두를 다 빼앗아 버리고 행복한 유년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행복한 아동기를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없애야 된다는 거 동의. 어떻게 없애냐?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없애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2000년대 초부터 주장한 게 국립대학 네트워크화예요.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한 13% 정도 있어요. 굉장히 적죠. 국립대학이 생각보다, 그죠? 그 대학을 다 네트워크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 국립1대학, 서울대학, 국립5대학, 대전대학, 국립3대학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주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 사이에서는 다 얼마든지 요번 학기엔 내가 제주 국립1대학에 있다가 다음 학기는 국립5대학,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요런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게 하고 졸업할 때는 국립대학 졸업장을 탁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아무런 뭐가 없죠. 뭐 국립대학 나왔다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대고대가 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사립대학들, 소위 명문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많은 사립대학들을 공영화해야 돼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례들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국립대 네트워크와 사립대 공영화를 통해서 대학 서열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시험 볼 필요도 없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로 평생 그걸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질 이유도 없고 대학을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어느 대학을 나왔거나 이걸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끝! 그게 저는 지난 과거 100년 동안의 잘못된 교육, 반교육 100년을 끊고 이제 새로운 100년의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핵심으로 말하자면 경쟁교육에서 이제는 연대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아이들 경쟁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서로 잘 협동하고 연대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대하는 교육 안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키워줘야 될 능력은 독일 교육에서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역량은 반드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첫째, 저항하는 능력. 둘째, 분노하는 능력. 셋째,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항하는 능력. 예? 잘못된 억압,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야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치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권력에 분노하는 능력.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자, 대체로 타자나 약자의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독일 교육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목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경쟁 교육을 교감하는 교육, 연대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교감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식 교육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죠. 더 이상 이런 예쁜 아이들을 그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하나의 기능, 인적 자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이제 끝내야 돼요. 교육의 목표는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써먹다가 버리는 자원을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육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속에서 우리는 아주 기품 있는 그런 아주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교육의 지옥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꿀 능력이 왜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잖아요. 예, 또 미래의 당사자고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잘할 것이고 더 이상 지금까지의 교육은 안 된다. 여기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 초등학교부터 일체의 경쟁을 못하게 경쟁을 야만으로 보고 모든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완샷 사회고 독일은 텐샷 사회다. 이런 말을 윈프리드 베버라고 하는 만하임 대학의 교수가 저희와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했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완샷 사회다. 한 번에 본 시험으로 그냥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여러 번, 10번의 기회는 있어야지. 다양한 기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독일 사회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아까 열어놨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겠어요? 독일 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성원들의 잠재력의 총합이라는 것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잠재력의 총합이 한 7, 80%는 최소한 구현되는 사회예요.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니까. 그러나 한국 같은 사회는 저는 그 잠재력의 총합의 20, 30%도 구현이 안 되는 사회예요. 나머지는 많은 잠재력과 천재성들이 사장되는, 고사하는 이런 사회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경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한국인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